네, 안녕하십니까. 그 작업계획 수립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될 정병호 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조폐공사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이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날씨도 좋고 가을 단풍놀이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업하시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무에서 조금이나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 오늘 수업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좀 부르겠습니다. 양세형님, 예. 네. 이희경님, 예. 네. 김종국님, 예. 네. 미민님, 미민님, 미민. 네, 다 오셨습니다. 예, 생산 관리의 이제 하나가 작업계획 수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생산 관리는 제조업에서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제조업에서는 수요처에서 발주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어떤 작업 기준으로, 어떤 분배를 해서 생산을 계획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제조업의 성패가 갈리는 게 이 생산 관리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생산 관리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 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이 작업 계획 수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업 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이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제조업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일단은 제가 하는 업무에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법령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지는 다음 수업에서는 제가 제품별로, 분별로 세부적인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관리를 아시려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작업계획 수립이 생산 관리 큰 카테고리에서 그 밑에 공정 관리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제가 기본 도식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산 관리는 생산 계획, 생산 운영, 생산 통제, 성과 평가로 이루어지고요. 그 안에 이제 공정 관리 파트가 있다고 보는데, 공정 관리는 공정 설계, 공정 운영, 공정 통제, 개선 최적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공정 관리 안에 우리가 지금 다루는 작업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잘 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제품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시죠? 금일 교육과정 개요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능력 단위는 작업계획 수립으로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훈련 시수는 총 16시간이고 훈련 수준은 5수준이고, 여러분들 다 현업에서 공정관리 담당하시고 계시죠? 예. 맞죠? 예. 공교육 과정에서 이제 생산 현장에서 우리가 업무하시면서 효율적인 작업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핵심 역량을 배양해서 정말 일정 계획 수립부터 작업 진도 관리까지 전공적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업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작업 투입 계획, 일정 계획과 공정 편성에 따른 작업을 분배할 수 있다. 이게 있는데요. 두 번째, 공수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작업량 능력이죠. 능력을 공수로 계산해서 설비 및 인력을 잘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작업 투입을 계획을 하려고 그러면요, 일단은 표지 시간이 잘 선정이 돼야 되고, 이 공정별로 총 소요 시간을 산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가 정확히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우리는 작업 계획 수립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작업을 분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제가 진행을 할 건데요. 평가는 서술형과 선택형으로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학습 목표는 작업 투입 계획 수립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정 계획과 공정 편성 계획에 따라 작업을 정확히 분배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정 계획에 따라 작업 실행 준비 현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생산에 필요한 설비 및 시공부의 배치 현황을 확인하여 투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오늘은 첫 번째, 일정 계획과 공정 편성 계획에 따라 작업을 정확히 분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제가 하겠습니다. 도입, 전개, 정리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생산관리 기본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산관리는 큰 개념과 작은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조업에서 수요처에서 발주를 줍니다. 그 발주를 주면은 그 발주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비, 인력,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제 생산 계획을 짜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세세한 그 작업 계획의 각 공정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이 공정 관리가 되겠고요. 그 밑에 또 각 공정별에 수립하는 계획이 작업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세부적인 사항들이 완성이 되어야만 이제 위에 공정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또 공정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가장 큰 개념인 생산 관리가 잘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큰 개념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는 이제 수요처의 그 VOC라고 그러죠. 고객 만족 파트까지도 수렴을 해서 생산 관리에 반영하는 것이 현재는 큰 개념의 생산 관리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객 만족 파트보다는 실제로 만들어지는 재화에 대한 그런 관리를 많이 했다고 하면은, 최근에나 앞으로 추세는 수요처의 어떤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생산 관리에 투입하는, 반영하는 그런 업무를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계획하고 제어하고 통제하는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는 프로덕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생산 관리를 수행한다. 이렇게 이제 도식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세부성 목표, 공정 절차 계획과 공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정 계획과 공정 편성 계획에 따라 작업을 분배할 수 있다. 이것이 세부성 목표 첫 번째가 되겠고요. 공정 절차 계획의 구성 요소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제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작업의 순서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과정이며, 이 6가지를 잘 판단해서 지정을 해야 우리는 공정 절차 계획을 잘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업 순서와 공정은 어떠한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 순서가 있습니다. 경중이 있고 시급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판단해서 수요처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이 있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시급성과 경중에 따라서 급한 것부터 주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말이 이제 작업 순서를 정하는 거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작업 시간은 각 공정별로 시간이 다 다릅니다. 공수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각 공정별로 표지 시간을 잘 선정을 해서 공정 총 시간을 산출을 하는 작업 시간 산출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계획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순서하고 작업 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설비는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평상시에 이 설비 관리가 되지 않으면 긴급 발주가 왔을 때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비도 평상시에 우리가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만 이런 작업을 운영할 때, 계획 수립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설비 관리도 평상시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 배정입니다. 작업자 배정은
그 모든 사람들이 능력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숙련도가 좀 높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연차 직원들은 좀 숙련도가 낮겠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배정할 때는 이 숙련도에 따라서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자 배정에 따라 가지고 이 작업이 정말로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냐 안 하냐 그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자 배정에 대해서는 또 경험치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좀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어떤 작업은 우리가 경험으로 인해서 되게 중요한 그 작업이었어. 그래서 숙련공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작업자 배정입니다. 그다음 완급순위. 완급순위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이제 마찬가지로 작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요처에서 갑자기 긴급 발주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가지 기호가 겹칩니다. 기존에 했던 공정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계속 이것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긴급 발주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긴급 발주가 우리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이것을 컨트롤하는 게 무엇이냐? 생산 관리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 발주와 지금 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공정에서 그 트러블이 있을 때 판단을 해서 생산 관리에서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급 순위도 정말 중요하다. 이 판단을 잘못할 경우에는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 정말 시급한 그런 공급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 자재. 이 자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재가 있고 외산 자재가 우리가 보통 판단하는데 외산 자재 같은 경우에는 그 조달 기간이 되게 깁니다. 길고 그래서 예측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요처에서 발주가 올 것을 예측을 해서 안전 재고를 미리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주가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5만 원권을 100개를 달라 했는데 외산 자재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자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재라는 부분은 특히 자재 등급이 있습니다. 외산 자재, 그다음 일반 자재가 있는데 특히 외산 자재 같은 경우에는 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외산 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관 자체가 좀 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6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중요한 공정 절차 계획 요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수계획 수립 프로세스인데요. 이게 그 작업량을 공수로 계산하여 설비 및 인력 운영을 하는 과정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 시간을 계산할 때 표준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작업에서 딱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항상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있는 것이 이제 여기 표현한 건 여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경험치가 좀 들어간 게 좀 있습니다. 실제 시간이 있고 여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시간을 우리는 표준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표준 시간과 생산 예정량을 합친 것을 우리는 총 공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총 공수에 따라서 우리가 작업 시간을 설정해서 배분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수 계획 및 공정평 보식도를 말씀드리는데요. 왼쪽 보시면은 이거는 좀 인력 남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오른쪽은 너무 일이 많아서 넘치는 부분이죠. 이게 둘 다 잘못된 그런 계획에 의해서 나타나는 도식도인데 딱 맞는 계획이 정확한 계획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적고 이건 넘치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잘못된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표준 시간과 작업 순서, 작업자 배정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맞추면은 가장 잘된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실행 준비 및 지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작업 준비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작업 분배 과정이 있고 현장 지시 방법이 있습니다. 작업 준비는 그야말로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재, 부품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과정이고요. 설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작업 분배 이거는 이제 공수 판단을 해서 작업자 배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작업 분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도 현장에 정확하게 지시해야 됩니다. 그게 작업 지시라고 우리는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작업 지시, 현장 지시라는 개념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워라밸이 많아졌고 워라밸 문화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요 두 개가 더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현장 지시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내 개인 시간을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현장 지시를 더 이제 애를 먹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 지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현장 분위기죠. 핵심 사항을 제가 오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 계획 및 절차 확인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공수 계산을 했고, 마지막으로 기계 소요 수량 산출에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작업 계획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번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시공구 관리 3단계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공구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설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공구는 설비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공구를 이용해서 우리 제품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 시공구를 관리하는 3단계 프로세스를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 지시, 현장에 지시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현장에 잘 소통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서 보시면은 제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과제로 다음 시간에 고민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문제를 제가 오늘 평가를 좀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공수계획의 절차를 확인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불량수 감안, 2번 반제품에 의한 조정, 3번 시공구의 노화, 4번 부품 계획. 다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아시는 분? 너무 어렵나요? 3번 시공구의 노화입니다. 이거는 설비 관리에 들어갑니다. 네. 자, 두 번째, 실적 공수 계산식은 무엇일까요? 어렵나요? 표준 시간 곱하기 생겼네. 실적 공수 계산식. 실적 공수 계산식. 그 총공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낸다. 근데 생산 관리 이쪽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쉽게 설명을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여러분들도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쉽게 풀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실적 공수 계산식은 실제 작업 시간 나누기 실제 생산 수량입니다. 그걸 곱하면 꼭 거기에서 이제 총 생산량을 곱하면 총공수가 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문제. 작업 지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작업의 효율을 위해 작업자 전체에 한꺼번에 지시한다. 2번 개인별로 작업의 예정을 파악한다. 3번 개인별로 실행하는 작업을 파악한다. 4번 작업자 기능을 파악하면 지시한다. 1번입니다. 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요즘에는 개인별로 워라밸을 워낙에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특근을 줘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현장에 요즘에 많이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을 좀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현장을 더 설득해서 같이 이끌어 가느냐 되게 중요한 과제거든요.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자 다시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공구의 노화는 설비 관리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수는 실제 작업 시간 나누기 실적 생산 수량으로 이렇게 실제 공수는 실제로 투입된 작업 시간을 생산률 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작업자 개개인의 기능과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우리가 해야 요즘에는 작업 지시가 현장에 잘 전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과정 여기까지고요.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제가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피드백할게요. 네. 선생님 수업 설계 구조를 아주 잘 해주셨어요. 제가 또 초반에 수업 하는 걸 보고 빠져들었어요. 수업. 생산관리, 공정관리 개념 파악을 통해서
동기부여해서 개념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수업 목표 들어가고 수업 목표도 이게 보면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기본 조건인 공수를 갖다 미리 이렇게 알려주고 본시 수업 들어가니까 본시 수업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정말 물 흘러가듯이 그리고 그 PPT 작성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명료하게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선수 학습에 있어서 생산관리 기본 그 피드백을 갖다가 잘 해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 있잖아요. 정말 설명 잘 해주고 다 수업 설계 잘했고 교환도 잘 작성하셨는데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셨어요. 직업교육은 사실은 강의하는 거는 심지어 25% 학생 수업 참여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좀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